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3급 부종기압의 감별 진단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급 부종기압 환자는 이와 같이 아래턱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비심미적인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교정 치료를 받으러 많이 오게 되죠. 그런데 이 환자 보겠습니다. ODI 52, FPDI 99, 컨비네이션 팩터는 151입니다. 클래스 3 하이앵글 타입이에요. 3급 부종기압이니까 상하계 전치는 129도로 레비어 버전 되어 있습니다. IMP는 73도로 링거 버전 되어 있습니다. UOP, POP는 다 플랫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2급 부종기압과는 달리 3급 부종기압에서는 교정치료만 할 건지 우리가 수술 교정을 같이 할 건지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기 이와 같이 후방 위치된 증례인지 아니면은 하악이 전돌된 증례인지 거기에 따라서 비발치 치료를 할 건지 발치 치료를 할 건지 3급 부종기압에서의 교정적인 진단은 수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비발치 치료예요. 즉 제3대구치 발치가 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교정 치료만 할 건지 수술 교정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환자하고 얘기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3급 부종기압 치료에서 교정 치료만 할 건지 아니면 수술 교정을 할 건지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주된 항목은 환자 요구도죠. 환자가 얼굴 모습을 많이 바뀌고 싶다. 그럼 수술 교정을 할 것이고 만약에 많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정 치료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있어서는 우리 교정의사들, 임상가들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환자가 만약에 수술 교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정치료를 했을 때 최선을 아마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치료 전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 STO를 먼저 하게 돼요. 환자들은 수술 후에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처음에 수술 증례에 있어서는 이니셜 STO를 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환자들하고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이에요. 이 환자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아래턱이 나왔습니다. 이니셜 STO를 해서 보면은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이런 경우에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긴 롱 엔테리어 페이셜 하이트가 길고 요거만 수술을 하고 나서 개선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 여러분들이 이니셜 STO를 하고 나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교정치료만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니셜 STO를 하고 나서 만약에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된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마시고 환자 보고 결정을 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이 상태에 나는 오케이다. 그러면은 수술 교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수술은 환자가 이니셜 STO를 하고 나서 개선이 되지만은 수술을 환자가 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교정치료만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교정치료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이미 설측경사도 되어 있는 하악의 전치가 더욱더 설측경사도가 심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교정치료하고 나서 수술 후의 모습까지 환자들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긴 하악골, 큰 하악골에서 우리는 치아를 배열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비발치료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와 같이 설측경사도 되어 있는 이 하악의 전치가 더욱더 심해지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 진단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환자하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먼저 하셔야만 됩니다. 이거를 얘기 안 하게 되면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와 같이 설측경사도 된 거가 치료 후고 나서는 정상이 되는 줄 아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교정치료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지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수술 교정에서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술전 교정, 그 다음에 수술 후 교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은 수술을 결정하고 나면은 빨리 얼굴 모습을 변화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선수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 후 교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수술에서는 크게 보면은 하악이나 상악 한악만 할 건지, 아니면은 상하악, 양악을 할 건지, 아니면은 2부까지 같이 할 건지 수술에 따라서 술전 교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가 우리가 결정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술 후 다음에 있어서는 수루 교정은 4 내지 6개월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 술전 교정에서 여러분들이 술전 교정을 최소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항목이 됩니다. 제3대구치를 언제 뽑을 건지. 기본적으로는 수술하기 4 내지 6개월 전에 제3대구치를 발치하는 것이 좋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제3대구치는 학교 중에는 발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에 맞춰가지고 제3대구치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방학에 만약에 수술할 예정이면은 지금 발치를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디컴펜세이션이 됩니다. 3급에 있어서는 이미 하악의 전치가 설측경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악의 전치인 경우에는 순축으로 이동을 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악의 전치에 있어서는 비발치 치료를 해야만 되겠죠. 또한 상악의 소구치를 뽑을 건지 말 건지가 치료에 영향을, 술전 교정 치료 기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상악 전치의 어퍼헌트 FH 이와 같이 순측 경사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트랜스버스 디멘션을 평가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악의 모형을 후방으로 위치해서 견치관계를 1급이 되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에 트랜스버스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비발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1급의 견치관계를 만들고 나서 만약에 박할 쪽에서 제1소구치부에 시저바이시 있다라고 하면은 상악만 제1소구치를 발치하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악의 제1소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트랜스버스에서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악에 총생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할 증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비발치로 하는 게 좋게 되겠죠. 그런데 트랜스버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만 소구치를 발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정이냐 수술 교정이냐 감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교정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교정에서 또한 우리는 감별 진단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환자는 하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악을 후방으로 위치해서 엣지 투 엣지, 물론 엣지 투 엣지 바이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면 후방으로 넣고 나서의 측모 모습을 여러분은 평가를 하셔야만 됩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치부, 구치부 반대의 기압을 보이게 됩니다. 상악 전치부에 있어서는 총생을 보이고 하악에 있어서는 거의 총생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 투 엣지의 모습을 보고 이때 측면과 정면의 모습을 평가를 하셔야만 되겠죠. CO 상태에서 측면의 모습을 보면은 하악이 전방 위치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후방으로 이렇게 넣고 나서 보면은 안모가 개선이 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좋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게 될까요? 상악은 정상인데 진성으로 하악이 전방 위치된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하악골이 긴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규정으로 이걸 줄이는 게 가능하게 될까요? 힘들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하안면 고경이 긴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악을 후방 위치해도 모습이 좋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이 전방부가 절단교합이 가능한지, 또한 유전적인 병력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엄마나 아빠 중에서 아래턱이 나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가족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입술을 잘 다물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엣지 투 엣지 바이스의 측모를 이와 같이 평가를 하고, 또한 3급에 있어서 저자는 이와 같이 광대뼈의 모습을 주의 깊게 봅니다. 이와 같이 광대뼈는 미드페이스 중안면이 되겠죠. 이 중안면은 상악골의 발육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광대뼈가 이와 같이 후방 위치한 사람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도 후방 위치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로어 엔테리어 페이셜 하이트, 안면 고경의 길이를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2급 부정교합, 모든 부정교합과 마찬가지입니다. 컨비네이션 팩터를 봅니다. 그래서 3급이면서 로우 앵글이냐, 3급이면서 하이 앵글이냐를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컨비네이션 팩터는 ODI와 LPDI를 더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3급인 경우에는 이미 LPDI가 85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3 로우 앵글은 160 이상인 경우를 로우 앵글이라고 하고, 클래스 3 하이 앵글은 155 이하인 경우에는 클래스 3 하이 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래스 3 로우 앵글인 경우에는 반응이 좋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클래스 3 하이 앵글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을 후방으로 위치시키고 상악을 전방으로 위치시킨다 하더라도 반응 자체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골격 형태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LPDI를 봅니다. LPDI는 두 번째 계측치가 됩니다. 첫 번째 계측치는 ODI, 그 다음에 LPDI, 컨비네이션 팩터를 봐요. 그래서 LPDI가 85보다 90 이하냐, 90대냐, 100대냐, 100대인 경우에는 더욱더 전후방적으로 심한 부정교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인 경우에는 컨비네이션 팩터를 봅니다. 하이 앵글의 클래스 3냐, 로우 앵글의 클래스 3냐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스테리어 어베이러블 스페이스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어베이러블 스페이스는 셉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악의 제3대구치가 맹출해 있는지 맹출하지 않았는지 보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인 경우에 비발치로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소구치를 뽑아야 되는지 평가를 해야만 되겠죠. 이때는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상악의 총생이 있는지 아니면은 하악의 총생이 있는지 감별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와 같이 하악은 총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상악골이 후방 위치한 경우, 상악골이 또한 발육이 안 좋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이 총생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비발치 치료를 하는 것이에요. 이에 반해 하악의 총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발치 치료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의 치아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구치 발치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악을 후방으로 위치하고 나서 엣지 투 엣지의 모습을 봅니다. 안 좋은 상태가 돼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하악이 전돌되거나 아니면은 하안면 고경이 긴 얼굴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나중에 수술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장 중에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층캡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는 층캡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 중에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관찰을 할 건지 아니면은 TPA라는 장치를 해놓고 기다릴 건지 아니면은 발치를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 조절을 거의 하지 않고 나중에 발치 치료나 아니면은 수술 교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성인 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하거나 발치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엣지 투 엣지 상태에서 안모가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상악이 후방 위치된 경우나 아니면은 버티컬 데피션시한 프로브럼을 가지고 있는 증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성장 중인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골격적인 문제냐 지성 문제냐 보고 상악의 전방
상악을 전방으로 위치시키기 위해서 페이스 마스크를 쓸 수가 있겠죠. 또한 치석 문제에 있어서는 익스펜전 장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하악만 제3대 구치를 발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장 중인 환자가 아니라 성인 환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악의 전치부 총생이 많냐, 많지 않냐에 따라서 총생이 있으면은 하악에서는 저는 제2소구치를 발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하악에 제1소구치를 발치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1소구치를 발치하게 되면은 이미 설측경사도 된 하악의 전치가 더욱더 설측경사도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치 옵션에서는 상하악공이 제2소구치 발치가 될 것입니다. 하악의 전치부에 총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비발치로 하겠죠.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은 하악에서는 제3대 구치만 뽑게 될 것입니다. 저희 병원 데이터입니다.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수술하지 않고 교정치료만 한 경우 보게 되면은 제3대 구치만 발치한 경우가 87%가 해당이 됩니다. 즉 소구치 발치인 경우가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소구치 발치나 아니면은 상악 제2대 구치 발치인 경우에는 13%밖에 안 됩니다. 이 13%는 보게 되면은 상악 제2대 구치 발치, 또한 상악 제2소구치 발치, 또한 상악은 제1소구치, 하악은 제2소구치 발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악에서 발치에 있어서도 하악에서는 제2소구치 발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즉 상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소구치 발치는 크게 보면은 상악 제2소구치, 하악 또한 제2소구치 발치에서 하악은 전치는 약간 넣고 상악 전치도 약간 넣고 구치들을 전방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하악의 전치혈을 직립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소구치 발치, 3급 부정교합의 소구치 발치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악 전치부의 총생이 심하냐 심하지 않냐, 심한 경우에, 아주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제2소구치를 뽑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악의 전치부의 총생이 심하냐 안 심하냐, 상악 전치부의 총생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제1소구치를 뽑고 하악에서는 제2소구치를 발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악 모두 제2소구치를 발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3급 부정교합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교정치료만 할 거냐 아니면은 수술 교정을 할 거냐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악이 이와 같이 열성장인 경우, 성장 중인 환자들인 경우에는 페이스 마스크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비발치인 경우에는 제3대 구치를 발치하게 될 것이에요. 하악이 전돌되어 있는 증례, 제3대 구치만 발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발치 증례다, 발치 증례인 경우에는 현 안모가 양호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 제2대 구치 발치, 하악은 제3대 구치를 발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악의 제2대 구치를 발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제3대 구치가 아주 좋아야 된다는 가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악 제2소구치를 발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3급 부정교합의 감별진단 치료계획은 마스터 코스 3번 파트인 크레스리 멜오클루전에 대한 감별진단에서 자세히 얘기할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